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학용 계산기 사용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설명에 앞서서 10문제를 풀어보면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면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측정 시계를 켜고요. 첫 번째 문제는 시장에 공급 함수는 고정되어 있고 수요 함수가 QD1 요 식에서 QD2 요 식으로 변했을 때 균형 가격이 얼만큼 변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립방정식을 2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지수항을 좌변으로 옮기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옮겨서 정리하면 첫 번째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에서는 Q, P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Q는 X로 보고 P는 Y로 보고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기에서 풀어보면 메뉴로 들어가고 방정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1차 방정식 미지수는 2개. 그러면 그대로 입력해서 1x 마이너스 3y는 0 그리고 1x 플러스 1y는 1200 요식을 그대로 입력하고요. 그러면 x의 값은 900 y의 값은 300 그래서 첫 번째 균형 가격은 30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립방정식에서 공급 함수는 고정되어 있고 수요 함수에서도 상수항만 16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이 끝났고 계산해 보면 x는 1200 y는 4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400 그래서 처음 균형 가격 300 두 번째 균형 가격 4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100만큼 상승. 그래서 답은 4번 100만큼 상승.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는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한 5문제 계속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Q를 X로 보고 P를 Y로 보고 입력을 해보면 3X 플러스 1P는 200 두 번째에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y는 100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답이 x는 q는 25 그 다음에 y는 125 이렇게 답이 구해지고요. 두 번째 풀어보면 1x 플러스 1y는 60 그리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p는 100 그래서 x는 4 그리고 y는 56 이렇게 답이 구해지고요. 세 번째 거 이렇게 이항하면 3 나누기 2 x는 x 플러스 1은 1y는 400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x 플러스 2p는 200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x는 150 y는 175 이렇게 답이 구해지고요. 다음 네 번째 식 이렇게 이항하면 1 나누기 2x 플러스 1y는 100 그 다음 이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p는 50 이렇게 입력 끝났고요. 답을 구해보면 x는 20 y는 90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다섯 번째 구해보면 5x 플러스 1p는 3000 그리고 1x는 1x 플러스 y는 0 y는 없고요 는 300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x는 300, x는 300, 그 다음 y는 1500 이렇게 답이 구해지죠. 네, 그리고 다음 문제는 허프 모양에 의해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쇼핑센터 1의 유인력은 이 보이는 대로 식을 입력해서 1000 나누기 5의 제곱은 40 답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쇼핑센터 면적은 1000 그리고 시간 10의 제곱해서 10 2의 유인력은 10 그렇게 구해지고요. 그러면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는 전체 인구 1000명에 분자는 1의 유인력 40 그 다음에 분모는 전체 유인력의 합 이렇게 식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입력해서 800명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입지계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입지계수는 전국의 비중분의 특정 지역의 비중. 그러면 그 특정 지역의 비중은 그 지역의 전체 산업 생산액 300, 그 다음 그 산업의 비중 100, 그래서 0.33. 전국의 비중은 전국 생산량 900분의 500, 그래서 0.5 이렇게 구한 후에 전국의 비중 0.55분의 그 지역의 비중 0.33에서 0.66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요식을 한 번에 이중분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분자를 다시 쪼개고 보이는 대로 100 여기는 300 분모를 다시 쪼개고요. 분모는 500분의 900분의 500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입력하고 답을 구하면 0.6 그래서 2번 0.6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상황에 대한 예상 수익률 그래서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이니까 요 값을 중간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0.5 플러스 4 곱하기 0.5 그래서 5% 여기 5% 구해 놓고요. 그다음 두 번째 8 곱하기 0.5 더하기 4 곱하기 0.5 하면 6% 여기 6%를 적어 놓고요. 그 다음 10% 곱하기 0.5 더하기 2% 곱하기 0.5 하면 6% 여기다 적어 놓고요. 그러면 요 각각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20대, 30대, 50. 그러면 각각 그 기대 예상 수익률을 곱하면 기대 수익률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A 부동산 5% 곱하기 0.2 플러스 두 번째 부동산 6% 곱하기 0.3 비중은 0.3 플러스 세 번째 부동산 6% 곱하기 비율은 0.5 그래서 답은 5.8%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기대 수익률 뿐만 아니고 분산도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분산도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그 기대 수익률을 구한 후에 그 값으로 분산을 구하려면 이렇게 복잡한 식을 세워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통계 기능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통계로 들어가고요. 통계에서 1차 통계 그러면 각각의 확률이 0.1의 수익률 두 번째는 보통일 때는 0.2 그 다음에 호황일 때는 0.3의 수익률이고 그 각각의 프리퀀스 빈도 확률이 0.1일 확률은 0.3 그 다음 보통일 확률은 0.4 그 다음에 호황일 확률은 0.3 이렇게 이 식을 통계식으로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럼 입력하고 나서 1차 통계 계산하면 저절로 계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X바는 0.2, 그러니까 이건 평균을 말하는데요. 통계 식에서 X바 0.2, 그래서 기대 수익률 20%, 그 다음 시그마 제곱 X, 이게 분산을 얘기합니다. 시그마 제곱 X. 그래서 분산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0.6%.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의 표준 편차도 한 번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계산하면 입력하면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제가 꺼졌는데요.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걸렸고요. 그러면 이 정도 시간이면 10문제 풀 때 10분 정도라고 한다면 어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시간 초과로 문제되니까 손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학용 계산기 사용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학용 계산기의 어떤 아주 큰 장점이 이런 어떤 계산식을 세웠을 때 그 계산식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계산기에서 직관적으로 입력할 수 있고, 이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이런 다중계산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고, 그러면 똑같이 입력하고 답을 구하면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장점은 어떤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다중계산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아주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립방 정식도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립방 정식을 사용해도 되는지, 실제 시험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상단에 링크되는 링크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계산기 사용 어떤 범위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용해도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연립방 정식을 2번 계산한다 하더라도 쉽게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그대로 2x 플러스 1y는 200, 마이너스 1x 플러스 2y는 40,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끝났고요. 그러면 x는 72, 그리고 y는 한번 더 누르면 56,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립방 정식도 1x 그 다음에 1y는 200, 그 다음에 수요함수는 변함없고요. 그럼 이렇게 입력 끝났으면 x는 120, y는 80,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연금의 내가계수 같이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어도, 그리고 뭐 10제곱 이런 식이 있어도 그대로 식만 세우면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000 곱하기 분수를 만들고요. 가로 열고 1 플러스 0.03 전체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분모는 0.03. 뭐 쉽게 아주 금방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11463점, 뭐 이렇게 쉽게 이런 계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요 기대 수익률을 8%로 주고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의 미지수를 줘서 이 식을 전개해 보면 이 미지수 x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상수항은 상수항대로 다 넘겨서 이항하면서 정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손으로 계산하면 여러 차례 이항 정리하면서 x는 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학용 계산기에서는 이 식을 그대로 넣어서 x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그대로 넣어보면 100 곱하기 4 플러스 40 100 곱하기 요 x를 넣기 위해서는 알파키를 한번 눌러주고, 요 x 알파키를 누르면 그 다음 누르는 키의 버튼이 요 빨간 부분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가 눌러지면 좌측 상단에 A 표시가 뜨고요. 그래서 x 플러스 40 100 곱하기 10은 8 이렇게 보이는 대로 다 입력이 됐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솔브 기능을 쓰기 위해서 노란 색깔이니까 시프트 켜주고요. 솔브로 들어가고, 그래서 x는 8 이렇게 답이 구해지죠. 이렇게 어떤 방정식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들은 또 각 내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추후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초등학생들한테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가르쳐 본 결과 1시간만 배우면 기본적 기능은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더라.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계산 문제의 비중이 늘고 난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공학용 계산기의 사용은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